본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은 자료를 제공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데이터는 시험 제배로 얻어진 결과 위주로 게재하였으며 사용된 데이터 및 영상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 영상 교재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마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사단법인 한국마늘산업연합회가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바이러스성 질병. 바이러스는 진딧물, 마늘 흑응해, 총체벌레 같은 매개 해충에 의해 옮겨지는 병입니다. 바이러스의 피해를 받으면 인맥을 따라 황색 줄무늬나 모자이크 증상이 생기는데 마늘이 잘 자라지 못하며 인경이 커지지 않고 벌어지게 되며 마늘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병증은 뚜렷하나 잠복 바이러스는 병증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잠복 바이러스는 기주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지만 다른 바이러스와 복합 감염 시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종구 전염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이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구용으로 사용할 마늘밭은 수확 직전에 병에 걸린 포기를 미리 제거해서 병에 걸린 마늘과 종구용 마늘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낮은 지대에서 몇 년씩 연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종구는 가급적 큰 우량 종구를 반드시 소독해서 파종합니다. 흑색 썩음 균핵병. 이 병은 발생 초기에 흰색 병원균이 뿌리부터 침입해 피해 증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병이 심해지면 지상부의 잎이 마르고 결국 포기 전체가 죽게 되는데 이때야 비로소 피해를 알 수 있습니다. 흑색 썩음 균핵병에 걸린 마늘은 썩은 부위에 뿌리 응애, 선충, 고자리 파리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병은 방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구 소독을 하고 파종 전후 토양에 적용약제를 뿌리는 등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병원균의 균핵이 토양 중에서 월동하여 다음에 1차 전염원이 됩니다. 병 발생은 2, 3월에 비교적 저온기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데 5월 이후에는 병의 발생이 정지됩니다. 감염된 묘상에서 자란 묘가 다른 포장에 재식될 때 전염되며 농기계에 묻은 흙에 의해서도 다른 포장으로 전반될 수 있습니다. 잎집 썩음 증상. 잎집 썩음병은 3, 4월 10도씨 전후의 다습 환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발병 초기에는 담갈색 병반이 생기고 잎집부터 썩기 시작해서 뿌리까지 썩는데 결국에는 포기 전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병든 마늘과 토양에서 전염되고 연작지나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곳에서는 피해가 심해집니다. 또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많이 와도 병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병이 발생한 마늘은 발견 즉시 뽑아버리고 초기에 적용약제를 7일 간격으로 뿌려 방제합니다. 물 빠짐이 잘 되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예방 위주로 약제를 뿌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잎마름병. 잎마름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나 심하면 잎집과 잎편에도 발생합니다. 국내 마늘 재배 시에 피해가 가장 큰 병으로 생육 후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병은 주로 생육 후기인 4, 5월에 비가 자주 오고 고온 다습한 날이 계속되면 증가하는데 증세가 심하면 마늘밭 전체가 불에 그을린 것처럼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잎마름병을 방제하려면 종구 소독을 철저히 해서 파종하고 발병지에서는 적어도 3년간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며 발병한 잎은 모아서 소각하여 2차 전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발병 성기는 각 지방의 수확 전 30에서 40일이므로 예방은 수확 전 45일에서 55일에 실시하는데 남부지방에서는 3월 중하순부터
중부지방은 4월 중순부터 7일에서 10일마다 산도판 A 수화제 등을 살포합니다. 녹병. 잎에 처음에는 황색의 작은 반점으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황적색으로 변하다 더 진전되면 감염 부위가 융기되고 균열되어 적황색의 분말이 분출되며 5월에서 6월 수확기에는 회색 내지 흑색의 병반인 동포자층이 형성됩니다. 심한 포장은 잎 전체가 주황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습니다. 병든 부위에서 하포자나 동포자 형태로 월동하여 다음에 1차 정염원이 됩니다. 봄과 가을에 저온이 계속되고 비가 많으면 발생이 왕성하며 해에 따라 발병 정도가 매우 다르며 비료분이 부족하여 쇠약해지면 발생이 심해집니다. 녹병의 방제법으로는 수확 후 이병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해마다 계속 발생하는 포장은 다른 작물로 윤작하며 비료가 부족하면 추비를 사용하여 초세를 양호하게 해줍니다. 고자리 파리. 유충이 뿌리나 인경을 가해하여 아랫잎부터 노랗게 말라 죽는 고자리 파리의 피해를 받은 마늘은 쉽게 뽑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자리 파리는 1년에 3, 4회 발생하고 남부지방에서의 발생 최성기는 4월 중순, 6월 중순,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이며 중부지방에서는 일주일 정도 늦어지며 특히 이어짓기 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잎집의 틈새나 흙 속에 알을 낳으며 구더기가 뿌리나 인경에 침입하면 아랫잎부터 누렇게 변해서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특히 덜 썩은 퇴비를 사용하면 고자리 파리 발생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잘 썩은 퇴비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 응애. 1년에 10회 정도 발생하는데 인경과 뿌리에 피해를 줍니다. 초기 증상이 고자리 파리와 비슷하지만 마늘을 뽑아보면 뿌리가 쉽게 떨어지고 구더기가 없습니다. 뿌리 응애는 각종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 해충 역할을 하는데 선충, 고자리 파리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집니다. 뿌리 응애는 뿌리 끝에 모여서 집단으로 작물을 가해하기 때문에 뿌리가 떨어지거나 구근 내부까지 썩기도 합니다. 또한 락교나 마늘은 저장 중에 증식하여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뿌리 응애가 발생하지 않은 밭의 마늘을 종구로 사용하며 수확 직후 인화듐 정제를 1제곱미터당 3g을 4, 5일 훈중 처리를 합니다. 마늘 구근 선충. 사질토의 습도가 많을 때 왕성하게 번식하므로 비가 올 때 활동을 많이 하며 피해가 큰 구근 선충은 마늘이나 양파의 경우 애벌레와 성충이 껍질과 껍질 사이에 침입하여 지백을 빨아먹으므로 영양결핍을 일으키고 심하면 건부 현상을 일으키며 지상부 생육은 물론 쪼개 생육이 극히 불량하게 되어 저장 중에도 가해하여 저장 중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선충이 기생하면 생육이 불량해지고 잎끝이 비틀려지는데 그 정도는 새로 전개되어 나오는 어린 잎일수록 그 증상이 심하고 나중에는 잎끝이 마르기도 하며 선충이 기생하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어 퇴화를 촉진하게 되고 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늘이 자라는 과정에는 햇빛과 온도와 수분 외에도 토양에 포함된 영양분 등 모든 작물의 재배 조건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나친 고온과 인편 분화기의 다량의 강우, 과다한 질소 시비, 이어짓기에 따른 특정 영양분의 결핍 등은 생리장애를 유발하므로 이에 적절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벌마늘. 벌마늘의 발생 조건은 다양한 기상 조건, 즉 온도, 햇빛, 수분 등이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잎 생장이 활발한 4월부터 눈에 띄는 현상으로 마늘의 2차 생장이라고 합니다. 벌마늘은 질소질 비료를 과다 사용하거나 웃거름을 늦게까지 주는 경우와 사질 토양에서 재배할 때, 파종 적기보다 일찍 파종할 때, 지나친 관수, 주화를 일찍 제거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마늘 발생 예방 대책은 7g 이상의 씨마늘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편 분화기 이후 추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잎끝 마름 현상. 잎끝 마름 현상의 원인은 생육 초기인 봄과 생육 중기 이후 기온이 25도씨 이상 올라갈 때 생육이 정지되고
잎이 누렇게 변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땅이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여 칼리 흡수장애가 일어나고 또한 생육 후기의 가뭄에 의한 석회 흡수장애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가뭄 때는 1, 2회 물을 뿌려주어 뿌리에 있는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산도를 교정하고 균형 시비로 웃거름을 알맞게 나누어주며 칼리가 부족되지 않도록 합니다. 통 터진 마늘, 주로 난지역 마늘의 재배 지역에서 종구를 얕게 심거나 모래땅에서 재배할 때 그리고 수확기가 늦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대체적으로 구비대기에 영양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매년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파종할 때 종구가 일정한 지표면의 토합을 받도록 약간 깊게 심습니다. 아울러 생육기에는 비닐을 걷거나 흙으로 덮어 지온 상승을 막게 하고 적기에 수확하여야 합니다. 중심구, 지나친 저온이나 고온에 의하여 마늘종이 분화하지 못하고 꽃차례나 보통잎으로 분화될 내부 생장점이 한 개의 인편으로 비대바룩한 경우 이를 중심구 또는 통마늘이라고 합니다. 중심구는 주화재배, 봄파종, 종구가 2g 이하로 지나치게 작을 때, 저온 처리 기간이 짧고 약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스폰지 마늘. 스폰지 마늘은 국내에서 재배되어 토착화된 마늘에서는 발생된 예가 없었으며 주로 종구용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마늘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 증상은 인편 미분화 현상을 나타내며 이는 인편의 유기, 분화, 발달에는 종구 특성과 기상 환경 및 재배적 요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늘의 수확은 품종, 경작지의 지역, 위치, 생육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난지형 마늘은 5월 중하순경, 한지형 마늘은 6월 중순경으로 계절이 고온기에 접어들면서 구비대가 완료됨과 동시에 잎과 줄기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수확은 마늘잎이 3분의 2 이상 또는 50%에서 75% 잎이 누렇게 말랐을 때 맑은 날을 택하여 수확하고 특히 수확 시 마늘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확 후 노지 또는 포장에서 2, 3일간 햇빛에 충분히 건조함으로써 병원균 및 부패성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조 시 모래 또는 시멘트 위에서 건조하면 마늘통에 벌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늘은 수확 시기가 빠르면 구의 비대가 부족하고 수분 함량이 많아져 저장 중에 부패가 발생합니다. 마늘은 지역별 재배 양식이 다양하며 대부분 비닐 피복 재배를 하고 있어 기계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마늘 수확기는 경운기 부착형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마늘 수확용으로 보급된 기종의 굴치 방식은 회전 날식과 진동 굴치 날식이 있습니다만 경운기 부착형의 수확기의 작업 능률은 토양 조건, 작업기 형식, 작업자의 작업 숙련도에 따라 작업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회전 날식은 마늘밭의 비닐 포장을 제거한 후 경운날이 마늘의 밑부분 땅속에서 회전하며 전진함에 따라 마늘의 잔뿌리를 잘라내어 사람의 손으로 마늘을 뽑는 작업과 마늘의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쉽게 털 수 있습니다. 진동 굴치날식 수확기는 진동하는 양쪽의 날이 마늘 밑부분의 흙을 절삭과 동시에 털어내어 수확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트랙터 부착형 마늘 수확기는 굴치폭 165cm에서 196cm로 다양하며 형식은 크게 진동 방식과 체인 컨베어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마늘밭이 비닐 피복된 상태에서 부착된 토양 절삭 날이 약 12cm 두께로 토양을 절삭하고 진동 또는 체인 컨베어에 의하여 마늘 뿌리에 붙은 흙을 털어내고 트랙터 후면으로 마늘이 배출되어 마늘 뽑기 작업을 쉽게 해줍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우리 농촌이 책임지고 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은 농업인과 정부, 농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농촌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마늘산업연합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